2020년 다보스 포럼, 수십 년 동안 세계 질서의 방향을 논의해온 바로 이 상징적인 장소가 올해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기존 질서의 거대한 균열을 일으킨 한 인물의 등장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그 폭풍의 중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모든 건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다보스의 기조였던 이른바 글로벌리즘이라는 거대한 합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새로운 이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야말로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그는 처음부터 평범한 정치인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자유의 전사라고 부르면서 세계주의라는 이 낡은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 다보스에 왔다고 선언했으니까요. 네, 그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세계경제 포럼을 지배해온 집단주의적 사상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었죠. 그의 등장은 다보스 전체에 던져진 하나의 거대한 질문 그 자체였습니다. 밀레이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그냥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유일하게 도덕적인 시스템이라고 옹호했다는 점. 이게 바로 그의 철학적 반격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이의 핵심 철학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야말로 본질적으로 정의로운 것이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국가의 개입이다. 사회 문제의 진짜 근원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과 싸우고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국가 개입, 온갖 규제, 이런 것들을 위장된 사회주의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같은 자유주의의 근본 원칙들을 전면에 내세웠죠. 밀레이는 그저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 구체적인 성과,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무려 300%에서 30%로 낮췄고 57%에 달했던 빈곤율을 27%,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의 비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밀레이의 이 메시지는 그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국제기구의 실패에 지쳐있던 다른 남미 지도자들에게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에콰도르 대통령의 이 발언, 정말 현실적인 좌절감이 묻어나죠. 기존의 글로벌 기구들이 마약 카르텔 같은 이런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들의 연대는 그냥 몇몇 국가가 모였다는 걸 넘어서 중대한 지정학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 국가들이 힘과 주권을 기반으로 한 미국 모델을 선택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 새로운 질서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평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상 무력하고 정치화된 유엔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안된 아주 실용적이고 거래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평화위원회는 단순히 기존 기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실패한 세계 기구의 직접적인 후계자를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 걸까요? 이 새로운 기구의 성격은 아주 명확합니다. 공허한 말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철저하게 거래에 기반한 이른바 페이 투 플레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이게 바로 이 새로운 테이블에 영구적으로 앉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새로운 거래 기반 거버넌스가 얼마나 냉혹하고 현실적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죠. 보시는 것처럼 이 위원회의 등장은 세계를 아주 뚜렷하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현실 정치를 받아들이는 국가들과 과거의 질서에 머무르려고 하는 오랜 서방 동맹국들, 그 사이의 분열이 아주 명확해진 겁니다. 물론 이렇게 거대한 지각 변동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낡은 질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즉각적이고 또 고통스러운 경제적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정말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전통적인 주식시장은 급락했고요. 반대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려들었죠. 이건 낡은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심오한 변화는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언어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롭고 냉철한 미국 주도의 실용주의를 반영해서 언어가 다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이해관계자라는 모호한 말 대신 주주라는 명확한 단어가, 기후변화 대신 날씨변화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이 강력한 마지막 발언은 마치 새로운 이념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선택이 결국 미국이 이끄는 서구적 가치로의 회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낡은 규칙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힘과 이익이라는 더 솔직한 원칙 위에 세워진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위험한 혼돈의 시대, 그 여명을 보고 있는 걸까요? 다보스를 휩쓴 폭풍이 남긴 이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